안녕하십니까. 파워트레인을 설명드릴 최희규 연구원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배고픔을 잊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파워트레인 담당의 파워트레인 프로젝트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프로젝트 팀은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파워트레인 PM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경영층 보고라든가 아니면 모터쇼 대회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전시물 제작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저번에 독일 가서 찍은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이제 인지열 해외 연수라고 그냥 놀러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놀러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파워트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의 조직과 개발 현황입니다. 여러분, 파워트레인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겠지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아시나요?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이고 자동차의 구동력을 주기 위한 그런 모든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는 카파 1.0 아주 작은 엔진부터 승용 기준으로는 타우 5.0 큰 배기량의 엔진까지 모든 배기량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외에 여러 가지 DCT, CVT, AMT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기존 전통적인 파워트레인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EV, FCEV까지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가솔린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차량과 매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팀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력 성능과 운전성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각종 국가마다 배기 규제가 다르거든요. 그 배기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차도 있어서요. PE 부품, 즉 하이브리드 부품, EV 부품, 수소 연료 전지차 부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조직 중에는 가장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단언컨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심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개발의 히스토리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년에 마북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북연구소가 설립이 된 것은 예전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도 자체 개발 엔진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1991년 자체 개발의 첫 번째 엔진 알파 엔진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타 엔진, 람다 엔진 등 계속 자체 개발을 하면서 배기량을 계속 늘어나가게 됩니다. 가솔린, 디젤, 변속기를 계속 개발해내고요. 2010년도 들어서는 환경차에 대해 영향을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나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세타 엔진인데요. 세타 엔진 같은 예전에 알파 엔진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미쓰비시에서 저희 회사가 엔진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쓰비시와 크라이슬러 등의 저 세타 엔진을 반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회사의 역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특히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파워트레인 단품으로 봤을 때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크게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수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매년 3월에 매년 초에 북미에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북미 워즈오토 시상을 하는데요. 처음에 받은 게 2009년 타우 엔진입니다. 타우 엔진으로서 처음에 현대자동차에
그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3년 연속으로 타우 엔진을 받은 이래 거의 많은 연도에서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15년, 16년에 가서는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양산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성능이 매우 좋은 PHEV까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직무 소개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개발은 파워트레인 기획, 그래서 파워트레인 기획을 먼저 하고 파워트레인 기획을 하면 그것을 현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 과정이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시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 엔진 하나당 가격이 대략 한 일반 자동차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개발비가 많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시작품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품을 만들어진 시작품을 가지고 파워트레인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차량을 탑재해서 좀 더 차량과 잘 매칭되도록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트레인 기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파워트레인 기획은 먼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쟁사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혹은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중장기 5년, 10년 이후의 엔진까지도 어떤 것을 내놓을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크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회의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장기 전략이 수립이 되면 신기술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을 다 넣을 수 있지만 가격과 환경과 여건이 모두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고객들이 선호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처음부터 예산에서부터 일정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설계는 모든 제조업이 그렇지만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설계자분들인데요. 파워트레인의 각 개별 부품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그것을 세계 최고의 부품으로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엔진 변속기, 크게 엔진 변속기 그리고 환경차 부문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시험입니다. 시험은 크게 대상 시험과 자동차의 차량 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엔진을 만들게 되면 그 엔진에 대한 내부라든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나모라고 하는 곳에 올려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대상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개발에서 어느 정도를 맞췄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차량에 매칭시킵니다.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은 아무리 파워트레인이라도 결국에 차량의 한 부품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어떤 성능을 내는지 차량을 탑재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라든가 에미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차량 시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트레인 안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후 관리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제 자동차 모든 제조업이 마찬가지지만 기술을 개발하면서 최대한 좋은 품질, 100%의 품질을 내놓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면 더 많은 상황과 더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개선과 품질 점검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팀이 파워트레인들이 있는데요. 그 파워트레인의 설계를 개선하고 계속 효율적으로 바꾸는 팀이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이제 신입사원분들도 계시지만 각 설계나 시험에서 베테랑들 분이 모여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의 인재상과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희 파워트레인은 도전과 개척의 함대 정신을 가진 도전적인 인재상을 원합니다.
아까 그 파워트레인 히스토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춘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뭐 토요타나 폭스바겐 정도일 텐데요. 그 모든 라인업을 갖출 정도로 그 개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도전 정신과 엄청난 그 개척 정신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의 회사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도 잡아가면서 그 회사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 사회생활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동료애를 발휘해서 동료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마찬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개발은 없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 부품이다 보니까 혼자서 아무리 뛰어난 부품을 개발해봐야 여러 가지들이 조합이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동료들과 혹은 다른 팀과 혹은 그 다른 센터 간과도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동료애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트레인을 이끌어온 것은 선배 사원들의 그 노력과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이제 대리 말년차거든요. 대리 4년차인데 아직도 이제 선배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 선배 사원들이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800만 대를 넘는 파는 회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이 가장 현대자동차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짊어질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신입사원분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신입사원 이제 하반기 신입사원이죠.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중에 파워트레인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신입사원 강의를 하러 이틀 전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정말 열정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파워트레인 지원하셔서 내년에 저희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일어서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에서 리튬 2차 전기를 전공하고 이번 하반기에 파워트레인의 환경차 분야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대차에서 리튬 2차 전지를 적자 개발한다는 소식을 신문기사로 접했는데요. 그 환경차 분야에서 경력직 이외에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 채용이요? 경력직 말고 지금 하반기에 공개 채용을 하시고 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옆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것 리튬이온 전지나 환경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차가 원래는 이제 작은 센터였거든요. 근데 점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차종이 지금은 뭐 니로라든가 아이오닉, 뭐 혹은 소나타, 그랜저의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차.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화, EV와 전동화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전동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이제 전체적인 EV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조직이 된다, 만다 이런 부분은 아직 대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언지를 드릴 수 없지만 현재 환경차가 커지고 있고 환경차에 대한 니즈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기획 업무에 때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획 업무를 할 때 저희 팀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기획을 저희 팀에서 하거든요. 저희 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이 의견을 내고 사원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묵살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파워트레인이 기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원 대리라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더 본인이 대학생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 낮은 직급일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잘 없고요. 작은 의견이라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엔진 하나의 파생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회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좋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파워텍에도 변속기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현대파워텍과 다이모스와 현대자동차 팀의 파워트레인 팀의 그런 차이점이 혹시 아실까요? 그건 제가 예전에 변속기를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 변속기는 다이모스나 파워텍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파워텍을 보면 이번에 나온 게 8속 자동 변속기가 있죠. 8속 자동 변속기를 예로 들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 변속기 설계팀, 변속기를 설계하는 곳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파워텍에서 품질 관리와 양산을 해주는 이제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파워텍의 다이모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체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변속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다이모스와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일 크게 충실히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엔진 단품과 같은 그런 파워트레인 동력원의 단품만을 제작하지 않는 동력원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ECU나 HECU 같은 장비도 포함해서 제작하는지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 단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내부에 이제 시작 개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파워히로트 오셨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파워트레인 내부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내부적으로 그런 단품 같은 것도 다 만들기도 하고 물론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어라든가 전장 부품 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보시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엔진의 모든 부품을 저희 설계와 시험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친환경 쪽에서 이제 HB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들이 무슨 직무 같은 걸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왜냐면은 조직 관련된 내용은 대비일 수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환경차든가 이제 그런 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획하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를 크게 나눠서 하이브리드를 하는 곳이 있고 하이브리드와 PHEV는 형제와 같거든요. 배터리 용량과 모터 용량 그리고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랑 전기차 그 다음에
그 퓨어셀이죠. FCV를 만드는 연료전지 관련된 조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이 파워트레인의 친환경차 부문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CAE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자 쪽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된 대회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저의 부분이 이제 파워트레인 친환경차 부문에서 선호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자동차에서는 기획가만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자 계열의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점점 전동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동화라는 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전동화로 쓰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하이브리드와 이제 PHEV와 EV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거 약간 진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차량 설계 부분이랑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그러면 더 파워트레인 쪽이 약간 전자 제품 관련된 분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더 선호되는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파워트레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것은 좀 생각하실 게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서 파워트레인은 파워트레인 약간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은 차량 내부에서 의장, 전장, 뭐 샤시, 플랫폼 등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쪽에서 전자 쪽을 희망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쪽이 능력이 있고 희망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있는 뭐 전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파워트레인은 약간 독립적으로 파워트레인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수 아니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전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어라든가 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 관련 업무도 기계공학과 학생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저희 치면 전장 설계팀 뭐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어 설계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기획가입니다. 물론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기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파워트레인 본부 PR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해주신 최혜규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